안녕하세요. 의사의 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이 소리는 실연을 당한 사람이 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소리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표현하는 한 단어의 영어는 heartburn인데요. 뜨겁게 타들어가는 양상의 속쓰림이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속쓰림을 넘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주로 식사 후 30분 이내, 밤에 잠잘 때 나타나며 물을 마시며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목, 입, 코 등으로 쓴물이 넘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쉰 목소리, 인후 이물감, 만성 기침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천식, 폐렴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식도 조직이 변해 발의 식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발의 식도가 나타난 경우에는 추후 식도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인데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가능하니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의 위의 내용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거꾸로 올라와 식도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중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야 할 음식물이 어떤 원인으로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식도의 가장 아래에는 위로 한번 내려간 음식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를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고 합니다. 하부 식도 괄약근은 한번 내려간 윗속의 내용물이 거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 이 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음식을 먹거나 트림을 할 때만 열립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약해지거나 위의 내용물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위로 내려간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하부 식도 괄약근 기능의 저하, 위 내용물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부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질 때입니다. 흡연, 알코올, 임신, 고지방식이, 카페인을 포함한 커피, 차, 초콜릿과 콜라 등의 탄산음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부 약재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위가 위대해지는 경우입니다. 위 내용물이 증가하거나 위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과식, 복부 비만, 임신, 꽉 끼는 옷, 복수 등으로 위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며 역류성 식도염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만삭 임산부였을 때 심하게 고생을 했었더랬죠. 대부분의 질병은 진단을 하고 약을 쓰는데요.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보통 약을 써보고 증상이 호전되면 거꾸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면 진단 겸 치료로 바로 약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는데요. 강력한 위산 억제제인 이 약은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약의 효과는 종류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늦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먹게 되는 이 약은 약을 드시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을 드실 때는 하루 중 첫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때는 오랜 공복을 유지하고 첫 끼니를 먹고 난 후가 될 텐데요. 이 약은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이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보려면 많은 위산이 분비되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약은 위산에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약의 대부분은 장용정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캡슐화되어 있습니다. 대개 식사 후에는 위산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 이 약을 먹게 되면 어렵게 먹은 약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약은 하루 첫 끼니를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약을 사용하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 질환의 약점이자
이 치료제의 최대 단점은 약을 끊으면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효과가 있어도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다시 재발합니다. 이 약은 되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평생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약을 복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부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거나 위가 팽창, 위의 압력이 상승할 때 역류성 식도염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으로부터 그리고 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됩니다. 하부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는 상황들을 피해주세요. 구체적으로는 꼭 금연을 하시고 지방이 많은 음식, 술, 카페인을 포함한 커피와 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압력이 상승하는 상황, 위가 팽창할 수 있는 습관들을 피해주세요. 특히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합니다. 식사 후 3시간 이내에는 눕지 마시고 활동해주세요. 그리고 과식과 야식을 하지 마세요. 야식은 대부분 늦은 시간에 먹게 되고 곧바로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몸에 꽉 끼는 옷은 위의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취침 시에 상체를 높이고 왼쪽으로 누워 잠드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완화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